이야, 너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방금 쉬안밍이라는 중국 예언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취한밍.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야? 중국 산시성에서 활동하는 예언가인데 사람들이 동방의 오라클이라고 부른대. 이 사람이 그동안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거의 다 맞춰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일본의 대지진들까지, 심지어 정확한 날짜까지 맞추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예언이 정말 충격적이야. 뭐라고 했는데? 한국은 12월 첫눈 오는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정말 무서운 예언들을 했어. 중국 산시성 타이원시 외곽의 고풍스러운 사업원에서 73세의 쉬안밍 노인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태극권을 수련한 후 역경을 펼쳐든다. 그의 본명은 왕 쉬안밍으로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예지 능력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쉬안밍의 예언 방식은 중국 전통의 오행론과 역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하늘의 별자리, 땅의 기운, 사람의 운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음력과 절기,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놀라운 정확도의 예언을 해왔다. 나는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신호를 읽는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그는 겸손하게 말한다. 천지만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의 결과입니다. 쉬안밍은 젊은 시절 베이징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했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전통 역학을 깊이 연구했다. 40여 년간 쌓은 학문적 바탕과 실전 경험이 그의 예언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는 예언할 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친다. 천간지지, 오행상생상극, 24절기, 북두칠성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다. 때로는 며칠씩 계산에 매달려 단 하나의 예언을 완성하기도 한다. 쉬안밍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6년 한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다. 그는 2015년 가을에 한국의 여자 지도자가 2017년 달계 해가 시작되기 전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탄핵 소추되고 2017년 3월 파면되었다.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놀라운 예언을 보였다. 그는 불의 기운을 가진 남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화 일주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득표율까지 비슷하게 맞춘 것이었다. 2022년 대선에서도 그의 예언은 계속되었다. 그는 2021년 초에 이미 검찰 출신의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이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다시 한번 적중했다.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들을 해왔다. 2019년 말에 경자년 2020년에 큰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또한 이 병이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23년에 팬데믹이 공식 종료되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확한 예언을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2010년에 미리 예견했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24년 노토반도 지진까지 모두 예측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지진을 예언할 때 진도와 피해 규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맞춰왔다. 한국의 12월 첫눈 대예언. 쉬안밍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국의 12월에 일어날 대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8월에 이 예언을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올해 임진년 12월, 첫눈이 내리는 바로 그날, 한국의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날은 한국 역사의 완전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쥐안밍은 이 예언을 위해 6개월간 계산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건국 차트, 분단 시점의 천체 배치, 역대 대통령들의 사주 명리, 그리고 현재의 국운까지 모든 것을 종합 분석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12월 첫눈의 의미를 강조했다. 눈은 순결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첫눈이 내리면서 한국의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마치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한국 정치계에 지진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자체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쥐안밍이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인물을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12월 첫눈과 함께 한국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대하게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인물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분은 학자의 기운과 군인의 기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이며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욕망이 전혀 없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헌신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물이 등장하는 방식이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서 추천되거나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인물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단 문제, 경제 발전, 국제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이며, 특히 남북 통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방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명의 전령이 될 것입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동방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 근간 붕괴 예언. 쥐안밍의 중국에 대한 예언은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어둡고 경고적이다. 그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중국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올해 갑진년이 가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는 76년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위기가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붕괴와 금융 시스템의 마비, 정치적으로는 최고 지도부 내의 심각한 분열, 사회적으로는 각 지역 간의 갈등 심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올해 동지 무렵인 12월 하순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지목했다. 하지에서 동지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음기가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중국의 국운도 이때 최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쥐안밍은 이 위기의 시작점을 남부 지역으로 예견했다.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에서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베이징의 중앙 정부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외국 자본의 대량 철수와 수출 급감이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예언이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부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독립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의 최고 지도자는 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10월 화산 대폭발 예언. 쥐안밍의 일본에 대한 예언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그 구체성과 심각성 때문에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10월에 일본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음력 9월 초, 양력으로는 10월 중순경에 일본의 큰 산이 흔들리며 불을 뿜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는 일본 역사상 기록된 화산 폭발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화산이 혼슈 중부 지역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후지산은 아니지만 후지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화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하코네나 아사마 산 계열의 화산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발의 규모에 대해서는 VEI 화산 폭발 지수 4에 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1980년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나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아펴들라요쿨 화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항공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주변 지역에 화산재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화산 폭발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다. 쥐안밍은 첫 번째 폭발 이후에 3주 안에 다른 화산들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후지산의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화산 폭발이 일본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해 대응 과정에서 현 정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를 동방 3국의 운명적 연결고리라고 표현한다. 세 나라의 변화는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화산 폭발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것이 중국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각각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혼란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균형추가 한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더욱 겸손해지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남북 통일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확신 있게 예언한다. 그는 이를 분단 75년 만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12월에 등장할 그 인물은 북한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통일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 봄부터 본격적인 통일 협상이 시작되고 2027년 가을에는 사실상 통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독일 통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그는 강조했다. 통일의 방식은 흡수 통일이 아닌 합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양쪽 모두 기존 체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 후의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장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며 특히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하지만 동방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은 이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분단을 극복한 경험,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질병 문제 등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들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동아시아 협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은 모든 변화가 2027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이 해를 새로운 기원의 해라고 부른다. 2027년 가을, 모든 변화가 안정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의 혼란을 겪었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5위 안에 진입하고 기술력으로는 세계 1위를 달성하며 문화 영향력으로는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 도덕적 수준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이것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년여간 동북아시아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등장, 중국의 체제 변화, 일본의 자연재해와 정치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천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도덕적 자세가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 목적이 인류의 행복과 평화라고 말한다. 동방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이 서구 문명의 장점은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는 극복하여 진정으로 모든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한다. 쥐안밍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을 고려할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한국에 정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다. 이것이 세 바퀴씩 4번 돌면 한국은 야, 티모시 딕슨이라는 사람 알아? 티모시 딕슨? 누구야 그게? 엘라베마주 미들랜드 시티에서 농사 짓는 농부 목사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받는 꿈과 환상이 정말 대단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 농부가 무슨 예언을.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 아니야. 이분은 정말 다르다고.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도 꿈으로 미리 봤었고 커크 저격 사건, 미국 내 정치적 격변들까지 다 맞춰왔어.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어떤 인물의 충격적이고 엄청난 꿈을 꿨다는 거야. 한국에 대해서? 뭘 봤는데?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야. 들어봐. 티모시 딕슨, 밭고랑의 선지자. 엘라베마 주 미들랜드 시티의 작은 농장에서 66세의 티모시 딕슨 목사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손은 농사일로 거칠어진 농부의 손이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감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음성이다. 티모시 딕슨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였다. 하지만 2018년경부터 그는 어느 순간에 강력한 꿈과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농부일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이지만 그의 예언들은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예언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주로 꿈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보는데 그 꿈들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그는 저를 미래로 데려가셔서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게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라고 설명한다.
티모시 딕슨의 사역은 그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의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명이 그의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예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놀라운 예언 적중의 기록들. 티모시 딕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의 꿈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4년 초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7월 13일 펜실베니아에서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 그는 또한 2022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대한 여러 꿈을 꾸었다. 저는 꿈에서 곡식밭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피난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동유럽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들을 남겼다. 2024년 대선 결과, 의회 내 정치적 격변,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변화들을 모두 꿈으로 미리 보았다고 한다. 특히 그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1달러 40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예측이었다. 그의 예언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꿈들이다. 그는 메뚜기 떼가 대평원을 덮을 것이지만 선량한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2025년 여름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메뚜기 떼가 발생했지만 일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한국에 대한 신비로운 상징들의 계시. 티모시 딕슨의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예언은 한국에 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8월 말경부터 한국과 관련된 강력한 꿈들을 연속적으로 꾸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저를 태평양 넘어 동방의 작은 나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상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첫 번째 꿈에서 그는 한반도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가 태극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위로 수많은 신비로운 상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두 번째 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상징들을 보았다. 거대한 용이 한반도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 용은 황금색과 붉은색이 섞인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름다운 봉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봉황은 완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한다. 세 번째 꿈에서는 한국의 산들과 강들이 모두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이 모두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았고 한강과 낙동강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날 부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년 1월의 대이변 예언. 티모시 딕슨의 한국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2026년 1월에 일어날 대이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정확한 시기를 보여주었는데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의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그리고 여러 정부 건물들을 보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 바람이 불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2026년 1월 중순경 한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권 교체나 선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자연스러운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동방에 세워진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마지막 때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정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 예언. 티모시 딕슨의 한국 예언 중 가장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부분은 붉은 봉황에 대한 환상이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고 증언한다.
저는 한반도 상공에서 거대한 붉은 봉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봉황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온몸이 루비처럼 붉게 빛났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봉황의 크기는 실제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덮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봉황의 행동이었다. 봉황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확히 12번을 돌았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그리고 매우 의미 깊게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반도에서 빛이 더 강해졌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한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반도의 북쪽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중부 지역을,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남쪽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은 한반도 전체를 크게 감싸며 돌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12번의 순환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각각의 순환은 한국이 겪을 12단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세 번은 정치적 변화, 다음 세 번은 경제적 변화, 그 다음 세 번은 사회적 변화, 마지막 세 번은 영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티모시 딕슨은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이 완료된 후 한국 사회에 일어날 변화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2026년 1월의 대이변은 시작일 뿐이며 그 이후 2027년 말까지 한국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당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국회의사당이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거칠의 화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일치였습니다. 티모시 딕슨의 예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날 각성에 대한 환상이다. 그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의 모든 산과들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북한의 백두산 정상에서 큰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남쪽으로 퍼져나가 개성,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이어졌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특히 그는 북한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다. 북한에 숨어있던 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을 지켜온 북한의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남북한이 종교적, 영적 차원에서 먼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통일보다 영적 통일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남북한의 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은 한국이 동방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남겼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중심지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에서 나온 빛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종교적 영향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중국의 거대한 용이 한국의 등불을 보고 온순해질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계시이다. 그는 한국을 위해 특별한 지도자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한 젊은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겸손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그의 눈은 올바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이 지도자는 2026년의 대이변 이후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길과 국민의 복지만을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 지도자가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이 지도자를 찾아와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는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비전. 티모시 딕슨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예언들을 남겼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방식은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리는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영적인 다리였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사람들이 그 다리를 통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후의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장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밭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은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한국을 평화의 사도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동의 분쟁, 아프리카의 내전, 남미의 정치적 불안정 등 세계 각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 해결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 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혜와 중재 능력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방지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은 한국의 모든 변화가 2027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2026년 1월의 대이변으로 시작된 변화가 2027년 말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2027년 크리스마스에 한국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고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었으며 모든 도시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그는 또한 2027년이 되면 한국이 원래 의도된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땅, 사랑이 충만한 백성,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의 한국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한국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변혁을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리더십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와 회개, 그리고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며 계획이 성취되려면 사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주어질 축복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선택하신 것은 한국이 세계 평화와 복음 전파,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티모시 딕슨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예언들이 개인적 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길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그럴 때 티모시 딕슨이 꿈에서 본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이 정말로 한반도에서 일어나 이 땅이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티모시 딕슨의 예언은 바로 이 말씀이 한반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야, 너 최근에 뭔가 흥미로운 거 읽었다며? 어떻게 알았어? 맞아. 로빈 블록이라는 예언가에 대한 글을 봤거든. 로빈 블록.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야?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사역하는 예언자인데 사람들이 바람의 예언자라고 부르더라고.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받았다는 거야. 또 그런 이야기야? 요즘 그런 예언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아니야. 이분은 진짜 다르다고. 2016년 트럼프 당선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심지어 중동 정세 변화까지 거의 대부분을 맞춰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정말. 그럼 뭐라고 했는데? 그게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거야. 앉아서 차근차근 들어봐. 엘라베마 주 엘르머에 위치한 교회 인터내셔널에서 66세의 로빈 블록 목사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의 별명은 바람의 예언자로, 이는 그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정확히 감지하고 예언하는 능력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로빈 블록의 예언 스타일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하면 목소리가 바뀌고 몸짓이 달라진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오는 음성을 받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상징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곤 한다. 그는 자신을 하늘의 파수꾼이라고 칭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대 위에 세우셔서 멀리서 오는 것들을 미리 보고 경고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국제 정세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예언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의 예언들은 종종 몇 년 후에 정확히 실현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로빈 블록은 또한 왕국의 언어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한다. 그는 하늘에서는 지상의 일반적인 언어와 다른 상징적 언어가 사용되며 예언자는 이를 지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그의 접근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로빈 블록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선택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예언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자 그의 예언적 신뢰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2019년 말 그는 2020년에 전 세계를 휩쓸 질병에 대한 예언을 했다. 저는 하늘에서 거대한 검은 구름이 지구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에서 보이지 않는 적이 나와서 온 세상을 공격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고한 것이었다. 2021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는 곰과 독수리가 다투는 땅에서 작은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더 강해져서 일어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들을 남겼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페르시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란 내부의 민중 봉기와 정치적 불안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로빈 블록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에서 일어날 민족적 대결집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9월 첫째 주 예배에서 받은 강력한 환상을 통해 이를 전했다. 저는 영안에서 동방의 작은 반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날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추수를 축하하는 날,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로빈 블록은 이 예언에서 한국의 추석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달이 가장 둥글고 밝게 빛나는 그 밤에 한국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동쪽 바다에서 서쪽 산맥까지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이날의 한국 국민들이 이룰 놀라운 일에 대해 예언했다. 저는 하늘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는데 수천만 개의 작은 빛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빛의 그물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의 그물이 한반도 전체를 덮더니 점점 더 밝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이를 한국 민족의 단결력과 저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뭉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적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로빈 블록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중국에 닥칠 거대한 재난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예언해왔다. 저는 붉은 용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용은 너무나 커서 온 대륙을 덮을 만했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그 용을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고 용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로빈 블록은 이 재난이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재난이 중국의 경제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거대한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외국 투자가 철수할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곳이 순식간에 텅 빈 창고가 될 것입니다라고 묘사했다. 그는 또한 이 재난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릴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할 것이고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용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로빈 블록은 중국에 닥칠 재난과 함께 지도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를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저는 붉은 궁전에서 왕좌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강제된 것이 될 것입니다. 로빈 블록은 이 변화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용의 머리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권력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 분열이 심화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암시했다. 황제처럼 군림하려던 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그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지도부 교체가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계의 패권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로빈 블록의 한국에 대한 예언 중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 남부의 덥고 습한 지역에서 일어날 영적 현상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를 여러 차례 환상으로 보았다고 증언한다. 저는 한반도의 아래쪽 바다와 가까운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매우 덥고 습했습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위가 심한 곳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 덥고 습한 공기 중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빈 블록은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한국의 주요 남부 도시들로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역의 기후적 특성이 영적 현상과 연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마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영적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그 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이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괴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선한 감화였습니다. 로빈 블록은 한국 남부에서 시작될 의식의 변화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띨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언했다. 그는 이를 가치관의 완전한 역전으로 묘사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큰 집, 비싼 차, 높은 지위, 많은 돈.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신에 진정한 관계, 내면의 평화, 이웃과의 소통, 자연과의 조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치열한 경쟁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려고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1등이 되는 것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도 예언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성적과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격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오고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할 것입니다라고 묘사했다. 로빈 블록은 한국 남부에서 시작된 의식 변화가 기업, 문화와 직장 환경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저는 거대한 사무실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찌든 표정 대신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근과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대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수직적 조직 문화의 변화를 예언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권위와 복종의 관계에서 동반자와 협력자의 관계로 변할 것입니다. 나이와 직급보다는 아이디어와 능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로빈 블록은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직원들이 행복해지자 창의성과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실수와 갈등이 줄어들고 대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협력적인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로빈 블록의 예언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와 사회 구조가 치유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이를 매우 따뜻하고 희망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저는 한국의 가정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부모와 자녀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노인들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지혜의 보고로 여겨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될 것이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이들을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라고 묘사했다. 로빈 블록은 한국 남부에서 시작된 의식의 변화가 정치 문화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를 매우 희망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저는 국회의사당을 보았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더 이상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당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개인의 명예보다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을 예언했다. 기존의 정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투명하고 정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책 결정 과정도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로빈 블록은 또한 이러한 변화가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새로운 정치 문화 속에서 통일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통일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로빈 블록의 예언 중 경제 분야에 관한 내용도 매우 흥미롭다. 그는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로빈 블록의 한국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국 국민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변화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일어날 변화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나눔, 협력과 배려를 중시하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모델이 한국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한국에 맡긴 사명입니다라고 예언했다. 로빈 블록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변화들을 고려할 때 이 예언들이 허황된 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럴 때 로빈 블록이 본 한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되어 이 땅이 평화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이 불면 변화가 온다. 로빈 블록이 느낀 그 영적인 바람이 지금 한반도를 향해 불어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형님, 혹시 왕중칭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왕중칭? 누구야 그게?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하고 계신 불교 사도님이세요. 최근에 네팔과 아시아 전역에 대한 엄청난 법문 계시를 받으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도 예언 같은 게 있나? 나는 불교는 현재에 충실하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남기셨고 특히 말법시대와 미륵불의 출현에 대해서 자세히 설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왕중칭 사도님은 그런 전통적인 불교 예언을 현재 상황에 정확히 적용시켜서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네팔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중국 산서성 오대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찰에서 77세의 왕중칭 사도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참선에 잠긴다. 그의 법명은 중청으로 가운데가 맑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번뇌를 떠나 청정한 본성을 드러낸 수행자의 경지를 나타낸다. 왕중칭 사도는 중국 불교계에서 현대의 사도인으로 불린다. 사도인은 중국 역사상 신비로운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칼이나 가위를 외상으로 팔며 동시에 놀라운 예언을 남겨왔다. 왕중칭 사도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불교의 지혜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성을 보였다. 7세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처음으로 부처님상을 본 순간 내가 집에 왔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18세에 출가하여 50년 넘게 수행을 이어온 그는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에 특히 조예가 깊으며 불교의 3장 12부경을 모두 암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중칭 사도의 예언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깊은 선정에 들어가 법계의 흐름을 관찰하며 인과응보의 법칙과 연기법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내다본다고 한다. 특히 그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멸하므로 현재의 업력을 보면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왕중칭 사도가 불교계와 일반인들에게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의 법문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0년 초 그는 서방에서 큰 질병이 일어나 전 세계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고한 것이었다. 2022년에는 북방의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를 침입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업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이 전쟁은 길어질 것이며 결국 두 나라 모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을 남겼다. 2023년 말 그는 붉은 용의 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오래된 것들이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 내부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는 불교계에서 일어날 변화들도 정확히 예언해왔다. 법당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한 예언대로 중국 각지의 사찰에서 상업적 활동이 대폭 제한되었고 진짜 수행자와 가짜 수행자가 구분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도 현실이 되고 있다. 왕중칭 사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네팔에서 일어날 대규모 변화에 관한 법문이다. 그는 깊은 선정에서 받은 계시를 통해 히말라야 아래 작은 불국토에서 거대한 법륜이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눈 덮인 성스러운 산들 사이에서 중생들의 함성이 3000대천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민중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변화는 일반적인 정치적 불만을 넘어서 무량겁 동안 쌓인 업장이 한순간에 정화되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네팔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붉은 깃발들이 카트만두의 거리를 완전히 덮을 것이고 젊은 보살들의 외침이 에베레스트 너머 허공계까지 진동할 것입니다. 왕궁 앞 광장에서 수십만의 중생들이 모여 진정한 해탈을 요구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본 법계의 모습에서 이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광경이었다. 포카라의 호수에서 룸비니의 부처님 탄생지에서 치트완의 정글에서도 동시에 깨달음의 불꽃이 일어날 것이며 심지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수행자들도 이 대각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왕중칭 사도의 예언에 따르면 네팔의 변화는 점차 깊어져 결국 국가 전체가 무상과 공성을 직접 체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집착과 아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누구도 옛날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라며 극도의 변화 상황을 예고했다. 군대도, 경찰도, 정치인들도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가 어패 속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비유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혼란이 결코 파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 제게 법문하시기를 이는 오타각세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정토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해체가 있어야만 진정한 재건이 가능한 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무상의 체험은 네팔 사회 전체에 큰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학교들이 수업을 중단하며 국경도 일시적으로 폐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상 속에서도 불성의 새로운 현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왕중칭 사도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네팔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계시이다. 그는 네팔 국민들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선거도 아니고 세습 왕정도 아닌 지금까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식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 보여주시는 새로운 형태의 중생 제도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왕중칭 사도는 이 새로운 방식을 집단 선정을 통한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투표용지나 정당이 아닌 명상과 법문 분별을 통해 지도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승가에서 방장을 추대하는 방식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현대적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정치계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경험은 없지만 중생을 제도할 자비심을 가진 사람, 히말라야의 영적 전통과 현대의 지혜를 모두 겸비한 새로운 유형의 보살이 화현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지도자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이는 젊지만 영혼은 다생의 수행을 쌓은 마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과 같은 인물이 화현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왕중칭 사도는 네팔에서 시작된 법륜전이 곧바로 인도 대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히말라야에서 시작된 법의 바람이 겐지스 강을 따라 동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가 인도 전역에 새로운 형태의 영적 각성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웨스트 벵골, 비하르, 우타르, 프라데시 같은 주에서 젊은 보살들이 중심이 된 대규모 법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카스트 제도와 정치 엘리트들에게 도전하며 더 평등한 불국토를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인도의 IT 중심지인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푸네에서도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문개혁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불교 수행과 포교 방식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것이 전통적인 힌두교, 기득권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부탄에 대해서도 법문을 남겼다. 행보광국도 법의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부탄 국민들이 왕실과 정부에 더 많은 투명성과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왕정 폐지가 아니라 법왕 정치의 현대적 구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중칭 사도의 예언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맺어질 새로운 불법 인연에 대한 계시이다. 그는 용의 나라와 호랑이의 나라가 법연으로 손을 맞잡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것이 한국의 지도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태극의 땅의 지도자가 큰 시험에 직면할 때 용왕의 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5000년 지혜와 불법의 깊은 가르침이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예언에 따르면 한중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깊은 불교적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두 나라 모두 대승불교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깊습니다. 이러한 영적 유대감이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지도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평범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천년의 불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 신라와 당나라 시대의 법사들이 주고받았던 법의 교류가 현대에 다시 꽃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왕중칭 사도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예언도 남겼다. 그는 서방 대륙의 독수리와 동방의 호랑이 사이에 업장의 구름이 끼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한국에 대해 의심과 불신을 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이는 마치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기 시작할 때 느끼는 질투심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러한 관계 악화의 원인을 업력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미국은 지나치게 아상에 집착하여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자주적인 길을 걷고자 하니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한국이 중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포용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시험 기간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발현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왕중칭 사도의 가장 신비롭고 상징적인 예언 중 하나는 붉은 용이 생쥐들을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서쪽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계시이다. 이 예언은 매우 함축적이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붉은 용은 중국을 상징하며 생쥐들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나 내부의 부패 세력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해석했다. 용이 생쥐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중국이 주변국들을 압박하거나 내부 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에는 서쪽으로 날아간다는 부분이다. 왕중칭 사도는 이를 중국의 궁극적인 방향 전환으로 해석했다. 동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이던 중국이 결국에는 서방과의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가벼운 지정학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이동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불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듯이 이제는 중국에서 서방으로 다시 전해질 때가 온 것입니다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 불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종의 직지인심 정신이 서방의 물질주의에 빠진 중생들을 깨우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의 승려들과 제가 수행자들이 서방으로 가서 법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한국과 일본이 더 자주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왕중칭 사도는 네팔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메콩강을 따라 흐르는 법수처럼 깨달음의 바람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휩쓸 것이라고 표현했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문을 남겼다. 황금 불탑의 땅에서 군부의 악업이 마침내 소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승려들과 제가 신도들이 힘을 합쳐 비폭력으로 진정한 불국토를 건설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는 사프란 혁명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속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태국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미소불국의 땅에서 젊은 보살들이 왕실과 승가에 대한 전통적인 존경심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법적 평등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왕정 폐지가 아니라 법왕 정치의 진정한 실현을 의미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콩강 연안의 이 두 불국토에서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법륜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육과 경제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며 기존 체제의 업장을 정화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왕중칭 사도는 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태극의 땅에서도 중생들이 더 직접적이고 자비로운 정치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젊은 보살들이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도자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정당 정치를 넘어서 중생 참여형 정치를 추구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국 불교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북쪽에서도 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숨어 있지만 불심을 간직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신행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변화가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선연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통합보다는 불교, 문화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먼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불국토가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통일 후의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불교, 중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불교 전통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세계 불교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중칭 사도는 일본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해 뜨는 나라에서 젊은 수행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기존의 형식적인 불교, 의례와 사회 구조에 도전하며 더 생생하고 실천적인 불법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는 일본 불교계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선불교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임재종과 조동종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서구의 명상 문화와 만나 새로운 형태의 수행법이 탄생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도 불교적 가치들이 더 깊이 스며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상과 자비의 정신이 일본의 외교 정책과 사회 제도에 반영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왕중칭 사도는 이 모든 변화가 2026년에 시작되어 2028년경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법시를 제시했다. 그는 2026년이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법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봄에 네팔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름에는 인도로, 가을에는 동남아시아로, 겨울에는 동북아시아까지 확산될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제시했다. 이는 마치 산불이 번져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번뇌의 숲을 태워 깨끗한 정토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2027년에 대해서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모든 변화가 절정에 달하면서 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파괴가 아니라 정토 건설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2028년에 이르면 새로운 아시아 불국토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각 나라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불교, 정치 모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시아만의 고유한 불법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왕중칭 사도는 이 모든 정치적 변화의 근본에 큰 영적 각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아시아 대륙에 강력한 법의 바람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네팔과 부탄의 불교도들, 인도의 힌두교도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도들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는 종교적 충돌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갈망이 폭발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국에서 지하불교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천만 명의 중국 불자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이 모든 영적 부흥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에서 수행한 스님들과 보살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파견되어 정법을 전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사찰들이 아시아 불교의 모사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변화가 미륵불 출현의 전조라고 해석했다. 말법 시대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각성들이 미륵불께서 이 세상에 오실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왕중칭 사도의 법문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의 아시아 전체가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불국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서 시작된 법륜전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가 자신만의 독특한 불교, 정치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불자들의 정진과 보시, 그리고 개정의 사막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려면 사부대중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소극적인 정치적 혁신이 아니라 불국토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불교 문명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정법 전파의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왕중칭 사도의 법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고려할 때 이 법문들이 단순한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럴 때 왕중칭 사도가 예언한 아시아의 불국토 현현이 정말로 일어나 이 대륙이 부처님의 광명을 드러내는 법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